시각이 바뀌면 수익이 보인다.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오늘도 굉장히 많은 종목들 급등을 해줬고요. 굉장히 또 많은 종목들이 급락을 하는 시장이었는데 대응하기가 영 만만치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다행인 건 오늘 또 굉장히 또 즐거운 이슈 때문에 화장품 관련주와 또 중국 관련주들이 급등해줬다라는 점인 것 같아요. 자, 그래도 오늘 역시 상한가 들어간 종목을 보면서 대응해야지만 어떻게 대응하고 우리가 앞으로 시장 어떻게 따라가야 될지가 나오기 때문에 또 시장 체크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번 주 일요일이죠. 무료 강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후 2시에 이번 주 일요일에 7월 강연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7월 5일, 이제 7월 첫째 주죠. 그러면서 하반기 시작되는 첫째 주이기 때문에 하반기 시장 대응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여러분들 대응 잘 짜야 되니까 오셔서 조언 듣고 가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 오늘 많은 종목들 급등을 했는데 눈에 띄는 것은 역시나 화장품 관련주입니다. 이찬불, 메지온, 한국화장품, 코리아나 리더스 코스메틱, 한국화장품 제조, 아모레지 우선주. 요새 우선주는 빠지지 않고 급등하면 끼어드는 것 같습니다. 우선주 투자 항상 조심하시길 바라겠고요. 이렇게 많은 중국 관련주들이 급등을 하고요. YG 플러스 같은 경우도 블랙피크 컴백과 한알령 해제 소식에 또 급등을 해준 시장입니다. 장중에 이제 한국 테크놀로지라든지 이런 거 역시 한국 타이어 관련해가지고 지분 문제 때문에 또 급등하는 종목들이 있었는데 역시나 단순 이슈로 바로 빠져버리는 모습이었고 그 외에는 이제 자동차 관련주들이 조금 강세를 이뤘다라는 거 특징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상한가 들어간 종목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 역시나 화장품 관련주 먼저 봐야 되겠죠. 일단 리더스 코스메틱부터 보도록 합니다. 일단 리더스 코스메틱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오랫동안 빠져 있다가 지금 상한가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한국 화장품 역시나 굉장히 오랫동안 빠져 있었는데 반등이 좀 나와주면서 위쪽으로 다시 치고 올라가는 그림으로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코리아나도 마찬가지겠죠. 조금 이렇게 올라와주는 모습 보여주고 자회사 프로스테믹스 관련주로 해가지고 좀 올라오는 모습 보였다가 쭉 밀렸는데 다시 상한가로 말려 올라갔고요. 한국 화장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상한가, 메지온 역시나 여기 또 뭐 화장품 관련주라고도 보기도 애매한데 일단은 제약 바이오 쪽이지만은 그래도 관련주로 엮이면서 급등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찬물도 마찬가지로 급등을 해주는 모습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이렇게 화장품 관련주들이 오늘 급등한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한다면은 역시 일단 한알령이라고 하죠. 중국에서 한국 단체 관광을 금지하는 한국 단체 관광에 대한 판촉과 그 상품 판매를 금지하는 것이 한알령이었어요. 사드 문제 때문에 약간 한국에 제한을 걸겠다라는 거였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대규모 행사에서 상품을 판다라고 하죠. 한국에 대한 개별 관광 상품을 팔아도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건 아닌데 이제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상품 판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니까 마치 시장은 중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한알령을 해제했다라고 하는 느낌으로 급등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굉장히 조금 일단 걱정이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은요. 아직 이 한알령이라고 하는 거 자체가 완전히 공식적으로 해제된 것은 아니거든요. 이거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해제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한국관광공사에서 뒤늦게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게 중국서 한국 관광 상품을 판촉을 하는데 한알령 해제 신호탄은 아니다. 지금 약간 시장에서 오해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여기서 시트립에서 하고 있는 한국 여행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것에 관련해가지고 개별적인 개인 관광에 대한 판촉과 상품 판매인 거지 지금 중국이 하고 있는 단체 관광에 관련된 한알령하고는 관계가 없다라고 이렇게 선을 그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알령을 제대로 해제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고요. 일단 개별 관광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기 때문에 개별 관광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지 지금은 아직까지 그 한알령으로 너무 해제를 너무 기대하는 것은 좋지 않은 것 같다. 라고 한국관광공사에서도 밝히고 있죠. 그리고 중국 정부에서도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지도 궁금하고 정말로 한알령을 해제한다면 호재가 되겠지만 이래놓고 한알령 해제 안 할 건데 라고 한다면은 역시 실망 매물로 갑자기 하락을 하는 그런 그림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국과의 관계는요 역시 우리나라는 우호적으로 자꾸 취하려 하고 있기 때문에 한알령을 해제는 할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시진핑 주석도 방문할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 시진핑 주석이 방문하기도 전에 한알령을 해제할 것인가 라고 한다면은 개인적으로는 그 전에 한알령 해제부터 하지는
낫지 않을까? 차라리 방문 먼저 하고 그때 논의하면서 한알령 해제하겠다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조금 더 협상 테이블에서 좀 더 좋은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역시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급등한 것은 너무 섣부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국관광공사에서도 밝힌 것처럼 공식 해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은 섣부르게 매수하신 분들은 약간 떨어지는 걸 감수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일단 오늘 급등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의 여력, 상한가 갔기 때문에 추가 상승의 여력은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요. 완전히 뭐 지금 당장 오늘 바로 정리해야 된다라는 개념보다는 급등 나왔을 때 단기 수익을 좀 챙겨서 나오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장기로 들고 계셨다가 지금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고점에 사서 고생하고 계셨다가 본전도 아직 안 왔다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뭐 리더스 코스메틱 뿐만 아니라 대형주로 보면은 아모레 퍼시픽과 같은 종목들요.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한다면은 한알령 해제가 공식화가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은 주가가 빠질 수 있지만 역시나 중국과의 관계는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저점을 잡아가는 과정에서 아래쪽에서 추가 매수의 기회, 신호탄으로 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올라간다고 따라붙는 게 아니라 내려와 있을 때 미리 추가 매수의 기회로 잡아놓고 뒤에 올라갈 때 이제 매도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으로 15만원 이하라든가 좀 15만원 조금 밀린다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안 밀리면은 뭐 16만원 이하에서 15만원 사이 바닥 잡을 때 그때 추가 매수를 좀 진행해서 대응하시는 건 어떨까? 아모레 퍼시픽과 중국 관련주 계속 올라갈 가능성, 뒤에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으니까요. 그 점 참고해서 대응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제 YG 플러스입니다.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YG 플러스, 블랙핑크. 뭐 저도 좋아하는데요. 블랙핑크가 컴백한다라는 소식과 한알령 해제, 역시 쌍호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한 개의 호재는 아직 불확실하고, 한 개는 확실한 거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은 과하게 올라왔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뭐 물론 이제는 빅히트 엔터가 상장된다 뭐 그런 이야기들 때문에 엔터주에 대한 관심이 자꾸 쏠리고 있는데 역시 저는 가격적인 부분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YG가 2,000원이었던 시절에 비해서 이틀 만에 3,300원까지 올라왔다는 것은 가격이 일단 급등했다. 이게 잘 안 와닿을 수 있는데요. 그냥 2,000원대 있던 게 3,000원까지 올라왔다라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라면 한 그릇 먹는데 2,000원이었다가 3,000원으로 올라왔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냥 김밥 한 줄 먹는데 2,000원짜리 김밥이었는데 분명 집 앞에 가서 참치김밥 먹어야지 했는데 2,000원이었는데 3,000원으로 갑자기 이틀 만에 올랐다고 생각해보세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갑자기 거부감 들지 않나요? 그런 개념을 보시면 돼요. 그냥 가격이 비싸졌다라는 개념을 그렇게 잡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급해지게 되면은 역시 거품이 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들고 계셨던 분들은 역시 매도 관점, 최근 매수도 매도 관점이고요. 매수는 일단은 나중에 빠져서 충분히 버티는 거 보고 블랙핑크의 실적이라던가 나중에 이렇게 흥행 여부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다시 움직일 수 있는지 판단해서 들어가는 것도 나쁘진 않으니까요. 묻지마 투자는 하지 않으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리고요. 이제 체시스도 오늘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과거에 이제 아프리카 열병 관련주로 이렇게 급등을 했었던 종목이죠. 근데 체시스가 이제 중국에서 돼지 독감이 발견이 됐대요. 그래서 돼지 독감 발견되면서 또 돼지 열병 테마주로 분류됐던 체시스가 다시 한번 급등했는데 뭐 때 아닌 돼지 독감이네요.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조심해야 되겠지만 당장에 이런 테마를 지금 당장 또 좋다고 사신다면은 지난번에 한번 당하셨던 분들은 조금 경각심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 돼지열병이면 비싸고 앞으로 정말 장난 아니겠지 싶어 샀다가 물려 계시는 분들도 계신다라는 거, 그걸 기억하시고 지금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 사시는 분들도 항상 그런 경각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조언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아모레 우선주 그리고 SK 네트워크스 우선주가 급등하고 있는데요. 아모레지 우선주 같은 경우는 역시 얘도 주식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투자하실 때 좀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거. 미리 투자하셨던 분들은 탈출 기회가 생기는 거고 절대로 사지는 말아라, 신규로 매수하지는 말아라 라는 이야기 드리고요. SK 네트워크스 우선주는 오늘 상한가 같긴 했는데 잔량이란 이런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되면은 상한가긴 하나 매도 잔량이 남아있는 상한가죠. 그 말은 이건 상한가라고 보긴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상황에서 풀렸다라고 보면 되고요. 이렇게 되면 다음날 바로 급락 나오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 뭐 우선주 투자하시는 분들께 솔직히 말해서 저는 뭐 다들 저를 많이 봐오셔서 알겠지만 좋은 이야기 해드리고 싶은 생각 전혀 없습니다. 칭찬해주고 싶은 생각 전혀 없고요. 위로해주고 싶은 생각도 전혀 없습니다. 우선주 이렇게 급등하는데 잡았으면은 스스로가 책임지고 스스로가 각오하셔야 된다라는 말밖에 제가 해드릴 수 없기 때문에요. 그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잘 들고 계시는 분들 손절 칼같이 잘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왕이면 매수 자체를 처음부터 안 하면 된다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한가 간 종목은 없고요.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급락은 했지만 하한가 간 종목은 없고요. 일단 눈에 띄게 많이 떨어졌다라고 생각이 드는 건 역시 현대 BNG 스틸 우선주, 우선주 좀 조심합시다. 이런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여러 가지 종목들을 살펴봤는데 시장은 역시나 하방 쪽으로 계속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지지가 잘 되었던 부분을 무너뜨리고 맞고 떨어지는 그림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추가 하락 계속 이어져 나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추가 하락이 이어지지 않으려고 한다면 최소 지난번 갭으로 떨어졌던 자리, 이 자리, 요 자리는 지켜주는 그림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지지가 된다면은 쌍바닥이라고 말하는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장 바로 떨어진다 생각하지 마시고 지지 여부 확인하시는 게 좋고요. 지지가 안 된다면은 들고 계셨던 종목들 조금은 비중 줄이시는 게 어떨까? 현금을 마련하셔서 하락에 대한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지지가 된다면 역시나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위쪽을 뚫고 올라갈 때까지는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노심초사하게 바라봐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코스닥 같은 경우는 쌍봉 그리고 있으니까요. 하락의 징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 징조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징조들이 이렇게 나왔다라는 것은 하락을 조금 준비하고 대비를 하는 자세를 여러분들이 좀 키우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현진 멘토의 역발상 투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